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예.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고 그렇죠.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또 좀 마무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네. 좀 굉장히 좀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또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예, 미중 정상이 그렇죠. 또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심이 이제 해외에서는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쭉 하고요. 예.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이제 방한을 한다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요때 계기로 이제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하니까 열릴 거라고 관측은 되는데 예. 아직까지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여러 번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말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 요 말까지는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참모들은 약식 회담이라고 했거든요. 요 말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아직까지는 조금 오락가락하고 중국 쪽에서는 또 아직 뭐 가타부터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열린다고. 그리고 이게 그럼 한국에서 열릴 거냐, 예. 다른 데서 열릴 거냐, 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모른다. 됩니다. 모른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공식 발표가 거의 임박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다만 이제 물밑 작업은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이렇게 미중 간의 관료 회담이 열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려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김에 다들 이제 회의를 여는 거예요. 이제 관세 협상 지금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미국에선 담당이 달라요. 한국하고 일본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담당입니다. 예. 중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담당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좀 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들어가는 이 협상은 관세 협상, 통상 협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결과를 들고 다음 주에 어떻든 뭐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약간 통상 관련해서 사이가 지금 굉장히 갑자기 악화된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이제 내일 하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될 거고요. 예. 아무튼 이제 미중 정상이 이제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죠? 네네. 현재까지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고. 한 제가 한 2달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중국에서 하고 싶어서 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할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네. 이걸 앞두고 그 미중 사이의 균열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좀 불거진 일이기도 한데요. 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히토류라는 거 네. 이게 이제 또 도화선이 됐습니다. 예. 히토류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갖고 말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나오죠. 히토류라는 말을 들은 지는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그냥 뭐 희귀한 광물이에요. 광물 뭐 이 정도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별게 아니다 싶기도 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은 9일에 이 히토류로 중국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예. 그래서 9일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올 처음에 미국 대통령 처음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도 한참 싸울 때 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를 확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6월쯤에 좀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딱 내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거예요. 중국이 왜 갑자기 움직였겠냐?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한 뭐 공산이 큽니다. 뭐 미국 너희만 관세 매기냐?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걸 이제 한 거로 보는 움직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이걸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날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0%로 올릴 거야. 100%를 올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더 빨리 하겠다. 11월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요 히토류 전에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큰 거는 대두였습니다. 콩. 콩? 예. 그래요? 콩으로 싸우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싼 건데. 콩으로 뭘 싸울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힌 게 이 대두인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엄청나게 사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많이 삽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는 돼지고기인데 네. 이 돼지고기 사료가 대두예요. 아. 예,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한 지난 4, 5월 요때쯤부터 이제 한참 사이 안 좋아지면서 수입선을 싹 바꿨습니다. 어디로 보고? 브라질로. 브라질로. 브릭스 국가잖아요. 네. 중국하고 친하죠. 네. 그래서 브라질로 싹 바꾸니까 이 미국의 대두 수출 지역은 거의 다 트럼프 지지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잘 보고 원 포인트로 딱 트럼프가 충격받을 만한 노림수였네요. 예, 노림수. 예, 그런 어. 품목을 정해서 예. 딱 수입선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겠네.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가장 센 히토리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 이것까지 수출 통제의 그 아. 강도를 확 올려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을 몰랐는데 네. 중국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좀 했네요. 예, 근데 이 히토류는 오. 굉장히 센 거긴 해요. 예, 예. 아무튼 이 히토류라는 게 뭐 과거에도 한번 그 일본과 중국과의 예, 어떤 맞습니다. 문제가 약간 있을 때도 한번 등장을 했던 기억이 네, 나고 예. 이게 이제 뭐 문제 생기면은 등장하는 게 이제 히토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단골 예. 손님으로. 히토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기까지 될 수 있는 건지 네. 지금 상황이 아까 어떤가요? 히토류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광물인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히토류가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라는 이름 자체가 히토류잖아요. 희귀하다고 해서 희예요. 히토류예요. 희귀한 광물인 류입니다. 종류. 왜 류라고 하냐면 17개나 되는 원소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요번에 한 조치는 중국이 그 17종 중에 한 7종만 통제하던 거를 12종으로 확 늘려서 그래요. 아, 그런데 이거를 아주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라 수출을 할 때. 예, 수출은 할 수 있으나 예. 그럼 뭐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수출 통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뭐 그냥 광물은 광물인데 요 쓰이는 곳이 좀 최근에 중요하게 된 데들이에요. 다 첨단 산업입니다. 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데 왜냐하면 요 히토류의 원리가요. 이 히토류가 좀 광물들 중에 특수한 그런 자석의 성분, 자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전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의 광물들은 외부에 자극이 없어도 자석같이 움직이는 그런 N극, X극 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래요. 그럼 요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 요거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답니다. 요 영구 자석은 어떤 데 쓰이냐면 전기차, 모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로봇, 드론, 실험 장비, 반도체 생산 장비, 테스트 장비, AI 연구 개발에 다 쓰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요 모터가 요런 자석 2개만 넣으면 요 극을 이용해서 계속 돌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다 핫한 품목들이잖아요. 드론,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지금 전략 경쟁이 치열한 광물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무기에도 되게 많이 씁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위성 이런 데 다 쓰여요. 예. 그러니까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제일 중요한 데 2개 쓰이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히토류가 당연히 엄청난 무기가 되는 그 거죠. 중국에 이제 많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 니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딴 데 가서 살래? 예. 딴 데 가서 구해올게. 그게 잘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중국만 갖고 있는 건 예, 아니에요. 예, 예. 이게 히토류가 사실은 막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광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쫙 지각에 이렇게 쫙 넓게 퍼져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모래 속에 금 섞여 있는데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예. 다 섞여 있어 버리니까. 히토류도 그렇대요. 어. 그래서 그거만 딱 이렇게 캘 수가 캐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광산처럼 딱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거기서 그냥 싹 가져와 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광물들에 막 섞여 있답니다. 아. 예. 그럼 그러면 걸러내야겠네. 걸러내는 게 재련, 정면 정제. 이런 게 예, 필요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흙을 막 1톤을 쌓아놓고 여기서 찾아도 몇 그램 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찾기가 힘들고 예. 그다음에 이걸 또 아까 말씀하신 재련, 정년 이렇게 하기가 정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예.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한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예, 예. 미국에서 거의 전 세계 60%를 공급을 했고 기술 정제 기술은 100% 미국에서 다 따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기 시작했느냐?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이게 돼서요. 예. 오폐수, 방사능, 부산물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손을 뗐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이런 거랑 별로 그때는 상관없었잖아요. 막 중국은 진짜 막 개발 막 할 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고 막 물이 시커멓게 되든 말든 호수가 예. 다 망가지든 말든 막 한 일단 거예요. 개발부터 하고 보자. 예, 이게 중요한 거를요. 덩샤오핑 정부가 캐치를 했었습니다. 예. 1980년대. 그래서 개혁 개방 딱 시작하면서 히토류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때부터 지정을 하고 90년대에 이걸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는 아예 이걸 채굴하는 거를 넘어서 정년 재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중국이 부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2000년대 초부터는 완전히 중국으로 이게 넘어간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린 게 되고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거를 그 환경오염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 스스로 포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입장이 또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환경오염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이 이걸 이제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또 아차시키도 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군요. 이게 뭐 기하다기보다 그거를 정제하고 예, 뭐 하는 그 기술이 그게 까다로운 문제군요. 거예요. 예. 그게 자, 그러면은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될지 예. 뭐 대충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피해가 사실은 전방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품목에 다 돼 있잖아요. 원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망, 공급망, 첨단 기술 아무리 기술이 좋아봐야 이게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관세를 어떤 맞받아치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히토류가 중국으로서는 된 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미국이 아니랬잖아요. 미국에 큰 광산도 있었고 2000년대까지 움직이던.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히토류 한 7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해서 삽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기술 내가 잘 지켰으면 심지어는 이 기술도요. 미국 기업을 중국이 인수하면서 가져간 거예요. 예, 미국에 옛날에 있었던 기술을 그때는 왜냐하면 1990년대에 그 미국 이렇게 글로벌 소위 막 글로벌리즘이 한참 성하던 시절이어서 그런 걸 중국에 이렇게 뭐 팔거나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차피 싼 중국으로 예. 보내서 중국에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 건데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7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게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조치를 하면서 뭐 물론 전략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도 이제 겨냥을 했지만 사실 첨단산업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거는 중국도 좀 쓰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막 좀 찌르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타격을 세게 입히려고 한 거는 방위산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수산업을 정조준했다는 거예요. F-35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히토류 금속 420kg이 들어간다. 420kg? 예. 아까 1톤을 파도 몇 그램 안 나오는 그 히토류가 420kg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사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정도에 저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여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한 무기 뭐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광물 가공 같은 거 한 것도 딴 데서 사와서 중국이 가공한 것도 안 된다 이래서 특히 방위산업에 쓰지 말라고 해서 다 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예 쓰지 마라. 그래서 실제 안 썼습니다. 그런데 몇 달 갔냐? 2달을 못 갔습니다. 결국엔 다 야금야금 풀어줬거든요. 아예 생산이 안 돼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위산업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미국이 자존심을 확 구겨가면서 이 계획을 철회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데 예산 다 줄이면서도 방위산업은 계속 늘려요. 근데 그거 지금 실행 하나도 안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무기고가 꽉 차 있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했잖아요. 거기에 무기 많이 갖다 줬잖아요. 지원 많이 했고. 지금 미러 뭐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취소됐잖아요.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려다 취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분간 봉합김이 안 보인다. 당장은 그럴 일 없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무기를 쥐락펴락한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가까운 관계죠. 미국하고보다는. 네. 그러면 당장 이제 뭐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러시아나 뭐 다른 뭐 길게 봐서는 북한 이런 데 좋은 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 광물의 힘이 얼마나 크고 이게 미국의 어떤 패권 내지는 군사적 패권을 좀 약화시키는 데까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무기. 그렇죠. 야, 이게 히토류가 없으면 무기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방위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네. 반도체 이런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좀 스스로 이제 만들고 스스로 이게 자립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이 미국이 급하니까요. 방위 산업부터 제일 급하죠. 그래서 국방부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토류 같은 이런 핵심 광물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상당을 일단 구매해서 쌓아두겠다. 요거부터 이제 발표를 했어요. 미리 사두겠다. 예, 이러면 이제 값이 오르겠죠. 마치 뭐 아마. 석유 우리 비축해 두듯이. 예, 그렇게 하겠다. 이제 어디서 구해올지까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연대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생산 비중 아까 중국이 한 80%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 어쨌든 미국입니다. 의외로. 미국도 많군요. 미국도 많아요. 10% 좀 넘고요. 전 세계 비중량이. 그다음에 캐나다 한 7%. 그다음에 호주가 한 3%예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랑 호주랑 손을 잡고 여기에 일본까지 한번 껴보자. 왜냐하면 이제 공동으로 개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 이렇게 셋이 공동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6달 동안 한 4조 원쯤 일단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 대표 이 관세 협상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이 둘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이 전 세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여 단합하자.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다 미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자존심은 상하죠. 우리한테 관세로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잡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지켜보는 중국은 어떠냐. 조금 느긋해요. 의외로. 어차피 갖고 있는 게 다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계열의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는 영자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호주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그거 자원 많이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이 없잖아 너희들. 우리가 정련 기술, 재련 기술 다 갖고 있고 너희는 이제 그 기술이 없잖아. 그게 문제지라고 비꼬는 기사를 썼는데요. 예. 너희 우리 같은 고정밀 정제 기술 있어? 그런 거?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개발하는데 적어도 한 10년 걸린다. 살짝 그 약 올리는 느낌도 좀 있네. 약 올릴만 하죠 지금은.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뭐 이게 반도체 또 요즘 뭐 K 방산 뭐 난리도 아닌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예, 뭐 이게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등 터진다는 말 속담도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무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당연히 등이 터집니다. 이러면 우리는 히토류 100%예요. 중국에 100% 네? 의존합니다. 딴 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그래요? 안 되고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는 이 아까 영구 자석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구 자석도 우리나라에 개발한 업체가 딱 한 군데. 전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죠. 이러면 지금 게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12월부터 이거 통제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 지금 자동차 회사, 방산 회사 난리가 났습니다. 12월 이전에 이거 사야 통제가 된다. 이제 미국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중국이 허가해서 뭐 한국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엑스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통제 시작일인 올해 12월 이전에 무조건 사와야 된다. 갑자기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막 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빨리 중국 업체도 빨리 팔고 싶죠. 그렇죠. 빨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생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이거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또 유럽 같은 데는 배로 이동하는데 한두 달 또 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네. 모터 만들어야 되는데 네. 생산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차, 뭐 그다음 저쪽 독일,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난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에 유명한 반도체 생산 그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여기 걸 쓰는 ASML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이거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은 좀 콧노래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평생 사냐. 네. 우리도 기술 좀 개발해 보자. 네. 근데 당장 이제 땅 파는 기술을 개발해 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좀 개발을 조금씩 해놨던 아예 뭐 만들 때 히토리 함량을 최대한 줄여보는 건 어때? 안 쓰고 그냥 개발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히토리를 안 쓰는 음. 그런 기술들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발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만약 이 미중 간의 정말 이 갈등 예. 이게 잘 안 됐다. 미중 정상회담도 잘 안 풀렸다고 예. 치면 진짜 중국에 만약 그렇다고 100%를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면 예. 이러면 이제 정말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큰일 나겠네. 세계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박살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래서 예. 전 세계에서 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제발 좀 잘 예. 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야, 이게 박살 나는데 다 죽는데 설마 거기까지는 가겠니? 가겠냐. 뭐 그런 예.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벌써 엄포 놓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몇 번 났는데 그때마다 발을 또 뺀 게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뭐 항상 겁을 먹고 내뺀다. 닭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그걸 이제 줄여서 앞자만 따서 타코라고 아까 하는데 이제 그 멕시칸 음식 이름을 딴 거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경제적 파장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 잘해보려고 하지 않겠냐. 예. 이런 전망들도 좀 나와서요. 진짜 좀 미중 정상회담을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지켜보고 이번에 좀 에이펙도 그래서 지켜보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당장은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겠습니다만 요 이제 미중 간의 예. 이것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더 빅 이벤트일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